수능까지 가는 중등 국어의 완성, 예비 중2 겨울학기 교육과정 설명드릴 장민혜 중등 본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겨울학기 예비 중2 과정에 대해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설명드릴 내용의 목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우리 아이들이 새로운 교육과정의 세대이고 그 교육과정에서 목표로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저희 중등교육의 목표와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최상위 반인데요. 겨울학기부터 이제 레벨에 따른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운영하는 최상위 반은 어떤 선발 기준과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원래평가가 기존에 저희가 이제 아이들이 원래평가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아이들이 이제 학력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원래평가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원래평가 클리닉이 어떤 식으로 다루어지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내 맘대로 현대시 노트인데요. 저희 이제시 국어에서 가지고 있는 독보적인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입니다. 이 내 맘대로 현대시 노트라고 하는 것의 어떤 취지와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겨울학기 특강 안내입니다. 네, 이렇게 준비된 내용을 어머님들께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교육과정의 키워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정 중심의 평가입니다.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그동안 지필고사가 결과 중심의 평가 방식이었고 이러한 지필고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목적에서 아이들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이외에도 다양한 수행평가나 또는 형성평가를 통해서 평가를 하는 방식인데 이러한 수행평가와 관련된 과정 중심의 평가의 비중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러한 수행평가가 대부분 선운수령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선운수령이 강화가 되는 것은 당연한데요. 지필고사에서도 선운수령으로 문제가 출제될 비중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이번에 중학교 1학년 2학기에서 처음으로 시험을 봤어요. 그런데 이 시험에서 보니까 2학년, 3학년의 경우에는 선운수령 출제가 아직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1학년의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학교에서 선운수령을 출제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이 보다 더 강화될 예정이고요. 세 번째는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는 문이과가 이제 통폐합이 되고 국어에 있어서도 기존의 선택 과목이라는 것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융합적인 어떤 교과목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서 예전에는 뭐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이렇게 선택했던 것들이 이제는 모든 과목을 다 공부해야 된다라는 점에서 학습량이 늘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모든 학생들이 문법을 해야 된다라는 점의 변화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실제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과정에서는 어떻게 평가가 이루어지는지를 먼저 점검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부천에 있는 석천중과 중흥중을 대표적인 학교로 비교를 해봤을 때 두 학교 모두 다 지필과 수행평가의 비중이 각각 45%, 50% 그리고 50%에 50%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중흥중의 경우에는 부천 지역에서도 시험을 2번 보는 학교인데 학기당 2번 보는 학교인데 중흥중뿐만 아니라 계남중이라던가 이제 대부분의 학교들이 또 이렇게 지필을 늘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필고사와 수행평가가 둘 다 이제 내신 점수에 반영이 되는데 특히 수행평가의 비중이 50% 이상인 점을 비추어 봤을 때 앞으로 더욱더 과정 중심의 평가에서 수행평가의 비중이 높아질 것이다 라는 것은 예측할 수 있고요. 수행평가의 내용들이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하더라도 시를 분석하거나 비평을 쓰거나 시의 화자를 바꿔 쓰거나 또는 한글 창제와 같은 문법이나 독서일지라는 어떤 공통된 수행평가의 내용이 있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청라 지역의 학교들의 경우에도 수행평가와 지필 모두 다 부천 지역에 비해서는 수행평가의 비중이 아직은 낮은 편이지만 이 학교들 역시도 앞으로 수행평가의 비중이 높아질 것이라는 것은 당연히 예상할 수 있고요. 수행평가의 경우에는 독서기록이라던가 다양한 표현을 활용하는 것, 설명하는 글쓰기 이러한 내용들이 공통된 수행평가의 내용으로 실시가 되었습니다. 송도 지역에 있는 대표적인 학교 신송중을 보면은 일단 지필과 수행이 각각 60대 40이었고요. 수행평가의 내용을 보면 담화의 특성이나 한글 창제와 같은 문법 그리고 독서, 서술, 다양한 표현을 활용한 글쓰기 이렇게 지역이 달라도 공통된 수행평가의 내용이 비슷하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아이들이 내신 성적이라고 했을 때 당연히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요하지만 이런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외에도 학교의 교육과정 안에서 꾸준히
이루어지는 수행평가에 대한 부분이 보다 더 강화되고 있고 아이들이 이제 이러한 부분까지 꼼꼼히 챙겨야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눈수령 실제 기출 사례를 살펴볼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운수령이라고 하는 것이 수행평가뿐만 아니라 지필고사에서도 그 문제의 유형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실제 출제되었던 문제에서 새싹하는 낙엽까지라고 하는 이 시에 보면은 기억이라고 하는 밑줄친 부분에서 쓰여진 표현법과 이 시 전체를 통하여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선운수령이라고 했을 때 채점이 이루어지는 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조건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작품에 대한 이해와 문제에 대한 이해 그리고 조건에 맞는 글쓰기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요소들을 모두 다 답안에 정확하게 반영을 했을 때 감점 없이 점수를 얻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번에 2학년 아이들 실제 출제되었던 어떤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2학년이 되었을 때 지필고사가 또 어떤 방식으로 조금 더 달라지고 어려워지는지를 한번 실제 기출 사례를 통해 살펴볼 텐데요. 이 작품은 2학년 때 우리 아이들이 배우게 될 먼 후일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의 경우에는 화자가 당신이라고 하는 어떠한 대상과 이별한 상태에서 당신이 찾아온다면 잊어노라 라고 하는 자기 속마음과는 반대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래서 이 시에서 쓰여진 표현법은 반어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보니까요. 기억과 밑줄친 구절에 사용된 표현법이 유사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쓰여진 이 시에서 반어법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이해를 해야 하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쓰여진 이 선지 5가지에서 반어법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아이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 중에 하나는 배우지 않았던 외부 작품이 출제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시가 출제가 됐는데 시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은 1번 선지에서는 세븐틴의 울고 싶지 않아라는 노래 가사 그리고 또 3번 선지의 경우에는 현직원의 운수 좋은 날이라는 소설 작품 그리고 또 4번 선지 같은 경우에는 정석가라고 하는 사설시조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좀 당혹스러운 문제 유형이었다. 시에서의 표현법과 유사하지 않은 선지를 찾아야 하는데 그것이 외부 작품이고 더더군다나 시가 아닌 어떤 유형에서 선지가 출제되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볼 때 이제 앞으로의 어떤 중학교 시험 문제가 예전에 아이들에게 배웠던 내용만에서 출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 내신 또는 수능 모의고사처럼 다양한 어떤 영역에서 그리고 외부 작품에서 출제되는 비중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시험 문제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해 봤을 때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예비 중2 또 예비 중3까지 학년이 높아지면서 이제 단계적으로 준비하는 학습에서 첫 번째는요 중등 교육과정에 대한 완전한 이수입니다. 저희 교육과정에서는 중학교 2학년까지가 중등 교육과정을 모두 다 이수하는 과정으로 목표로 삼고 있고요. 그래서 예비 중3부터는 본격적인 고등 대비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시작하는 예비 중2 겨울학기의 학습은 중등 교육과정을 완전하게 이수하기 위한 그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선운수령에 대한 대비. 선운수령은 이제 아이들이 단순히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쓰는 글의 형태가 아니죠. 문제가 있고 그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지문이 있고요. 그리고 또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모두 다 답안에 반영해서 정확하게 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융합적, 주체적 읽기입니다. 아까 문제에서 보셨던 것처럼 시와 관련된 문제에서 시만 출제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어떤 영역에서 선지가 주어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융합적으로 읽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수행평가입니다. 수행평가라고 하는 것이 예전처럼 몇 달에 한 번, 학기에서 한 두세 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매주 차시별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수행평가라고 하는 게 국어 과목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다양한 과목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대부분 수행평가가 선원수율형이거나 발표라는 점에서 아이들이 이제 국어 과목 외적으로도 전반적으로 선원수율형에 대한 어떤 대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정규 교육과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어머님들께 말씀드리겠는데요. 먼저 우리 아이들 문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문학이 3과정, 4과정이라고 되어 있는 이유는 저희가 1학년 과정이 1학기, 2학기 나누어서 1과정, 2과정으로 보고 있고요. 이제 2학년이 시작되면은 3과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3과정에서 저희가 겨울학기에 오늘 설명드리는 게 중심이니까요. 1월부터 3월까지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현대시의 기본 개념과 작품 적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시에서 화자의 정서, 태도 파악하는 방법을 중학교 1학년 수준이 아니라 이제 중2, 중3 수준으로까지 확대해서 보게 되고요. 적용되는 작품의 수준 역시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1월에서 3월까지 배우는 이 현대시와 관련된 개념들은 중등 전체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모든 개념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4, 5월에서는 현대 소설, 그 다음에 현대시를 시대별로 작품 분석, 그 다음에 고전 시각, 고전 소설, 이러한 식으로 교육과정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교육과정에서 보면은 지필 1회라고 되어 있는 것은 한 학기당 시험을 한 번만 치르는 어떤 학교들을 대상으로 한 정규 수업이고요. 한 학교에서 한 학기당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모두 다 치르는 학교를 대상으로 한 수업은, 정규 수업은 또 이렇게 다른 어떤 교육과정이 적용이 됩니다. 보다 더 압축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제 아이들이 2학년이 되었을 때 1학기, 2학기 모두 다 시험을 보고 또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모두 다 실시한 학교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이 저희가 정규과정은 중학교 내신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고등내신과 수능 모의고사를 대비하기 위한 목적에서의 학습이 이루어지는데 실제 그러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간이 짧습니다. 생각보다 짧고요. 그리고 겨울학기와 여름학기가 그런 학습을 하기에 최적의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겨울학기에서는 아이들이 적어도 현대시만큼은 중등 전체 개념들을 모두 다 학습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그래서 중요한 시기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교재의 형식도 좀 바뀌게 돼요. 그래서 달라지는 부분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아이들이 시를 읽었을 때 이제 스스로 화자, 상황, 정서, 태도, 주제, 특징들을 1차적으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념을 배웠던 내용들을 실제 주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것으로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스스로 쓰게 하고요. 그리고 나서 고등 수준 그리고 중3 수준에서 내신 문제 아이들이 문제풀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루어지는 학습이 바로 선원 수령입니다. 그래서 방금 봤던 이 작품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은 동승이라는 작품의 경우에는 화자가 전철을 타고 가다가 어떤 그 다문화 외국인 커플을 발견하게 되고 그 커플의 모습을 관찰을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저들을 너무나 어떤 타자로 간주하고 관찰의 대상처럼 생각했구나라는 것을 좀 성찰하는 내용의 시예요. 그래서 이 시와 관련해서 자 여기에 보기가 주어져 있는데 이 보기에서는 다문화 사회가 무엇인지를 보기에 찾아서 쓰시오라고 해서 시에서 우리가 감상했던 내용을 다문화 사회라고 하는 어떤 사회적 측면으로 확장해서 논수령 문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문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다양한 작품을 보고 시의 개념을 적용해서 문제를 풀고 그리고 또 논수령까지 확장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문제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네, 비문학의 경우에는 우리 아이들이 비문학을 배우는 주간이 있고요. 또 문법을 배우는 주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차별로 다르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1월에서 2월까지 겨울학기 동안은 아이들이 비문학을 읽기와 쓰기 종합으로 4주 동안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제나 맥락이나 형식에 맞는 쓰기 그리고 글에서의 설명 방법을 파악하게 되고요. 인문, 사회, 과학, 기술 등 다양한 영역별 독해를 구조화하는 연습을 겨울학기 동안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월, 4월부터는 문법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영역별로 독해를 하고 그리고 또 문법 파트가 이렇게 병행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2학년 2학기 과정이 되면은 인문, 철학, 논리학과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배경 지식을 확장하는 독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지필 2회 과정을 다루는 정규 수업에서는 또 이렇게 다르게 수업을 구성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아이들이 비문학을 제대로 학습할 수 있는 정규 과정에서 학습할 수 있는 어떤 기간 자체가 길지는 않기 때문에 겨울학기, 여름학기만큼은 좀 집중적으로 학습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비문학 교재 구성을 보면 일단 아이들이 이렇게 영역별 지문을 통해서 독해가 이루어지고요.
스스로 문단 유지를 작성하고 그리고 수업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구조도를 스스로 작성할 수 있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해설을 들으면서 본인이 작성한 구조도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모의고사형 문제를 풀게 됩니다. 네, 3교시에 이루어지는 게 저희 교과 독서입니다. 교과 독서는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선원술형을 대비하기 위한 융합적 읽기 플러스 선원술형을 대비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수업이고요. 일단 저희가 겨울학기 동안은 교과서 제재 읽기 논술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3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 나와 있는 다양한 제재 독해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3월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갔을 때 본격적으로 수행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4월이에요. 그래서 3월 한 달 동안은 아이들이 2학년 때 공통으로 하게 되는 수행평가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예행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 비평문이나 독서 감상문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실제 올해 수행평가 진행했던 학교들의 자료를 취합해서 아이들에게 한 달 동안 이 내용을 바탕으로 수행평가 특강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특강이라고 해서 유료 수업은 아니고요. 교과 독서 안에서 그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2학년부터는 통합사회 연계 수능특강 문학 수업을 진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통합사회 교과 개념을 먼저 학습을 하고 그 교과 개념과 연계해서 수능특강 문학 작품들을 아이들이 보고 그와 관련해서 선원수령까지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학년 1학기 4월부터 시작을 해서 2학기까지 이 과정들이 주제에 따라서 달라지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2회 과정 역시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자, 그러면 교재를 통해서 실제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는지 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세상을 보는 관점과 개인의 행복이라고 하는 공통사에서 드러나는 개념을 아이들이 먼저 학습을 하게 돼요. 그리고 또 다양한 매체 자료들을 통해서 방금 얘기했던 개인이 행복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뭐 예를 들면은 경제적 안정도 있을 수 있고 또 민주주의 발전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다양한 그래프나 표를 통해서 아이들이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명랑한 밤길이나 비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라는 이러한 작품들을 보면서 앞서 배웠던 어떤 개인의 행복을 이루기 위한 조건이 이 소설에서는 어떤 식으로 드러나고 있는지, 이 주인공이 행복하기 어려운 이유, 이런 이유들을 아이들이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배웠던 내용과 연계해서 사회 문화적인 맥락에서 사고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렇게 또 작품 두 개를 읽고 나서 비교해서 이 작품에 드러나 있는 어떤 공간적인 특징을 주인공이 경험하고 있는 어떤 사회적 현실과 연계해서 글쓰기를 할 수 있도록 교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수업 시간에 수행평가 수업을 같이 진행을 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대부분의 수행평가가 실제로 이제 학교에서 미리 공지를 주는 경우보다는 그냥 학교에서 갔을 때 바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수행평가에 대한 사전 연습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했던 수행평가의 내용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수행평가를 예행 연습을 해볼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비평문을 쓰거나 독서 감상문을 쓰거나 주장하는 글을 쓰는 방법적 측면을 배우고 실제 수행평가의 예시를 통해서 연습하고 또 그 연습한 내용을 선생님이 피드백을 해주는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미리 연습할 수 있도록 수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 정규 과정에서 이제 예비 중2부터 어떤 식으로 달라지는지를 제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겨울학기부터 우리 아이들 최상위반이라고 하는 새로운 레벨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분원마다 시작된 시기는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데요. 일단 겨울학기 1월 또는 2월 중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최상위는 최상위답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최상위반을 선발하는 기준을 먼저 살펴보면요. 1월달에 원래 평가 1등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청라분원의 경우에는 최상위반을 한 달 정도 더 일찍 시작해서 1월부터 시작을 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과제 수행과 수업의 성실도를 살펴보고 세 번째는 학생의 의지와 열정을 저희가 고려를 합니다. 성적이 잘 나오는 친구라고 하더라도 학생 스스로가 최상위반에 가서 내가 더 많은 학습량을 견디면서 수업을 듣겠다라는 의지와 열정이 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상위반을 저희가 별도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최상위반을 운영했을 때 어떤
목적이나 효과를 보면 일단 최상위반에 들어가는 친구들은 물론 일반고를 목표로 할 수도 있지만 자사고나 특목고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특별히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최상위반 수업을 들으면서 보다 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성적이 뛰어난 친구들, 발표나 글쓰기나 토론에 뛰어난 친구들과 함께 수업을 들으면서 학업 성취에 대한 어떤 동기가 보다 더 강화가 되고 또 이 아이들을 따로 별도로 관리하면서 심화 프로그램을 집중해서 수업할 수 있다라는 효과가 있습니다. 최상위반 시간표는 정규 과정과는 동일을 합니다. 다만 그 내용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최상위 정규 과정의 비문학을 살펴보시면은 이렇게 비문학 문단별로 요약이 이루어지고 뿐만 아니라 그 문단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놀이하는 인간 호모 루덴스라고 하는 내용을 다루면서 호모 루덴스는 유희하는 인간이란 뜻으로 인간이 놀이라는 행위를 통해 다른 동물과 구분된다고 보는 인간관이다. 그렇다면 인간이 놀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지 고민해보시오라는 별도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해나가면서 아이들이 글을 작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고등 내신 모의고사 문제를 풀게 되고요. 서술형, 논술형 문제를 풀게 돼요. 예를 들면 논술형 문제에서 다음들은 앞선 본문과 달리 경쟁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본다. 두 입장을 토대로 경쟁에 대한 찬반 의견을 정하고 글에 제시된 근거를 활용하여 주장하는 글을 작성하시오라고 하는 조건이 주어진 논술형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런 논술형 문제의 경우에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대입 수시 논술과 거의 유사한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이것을 채점하는 기준 역시도 마찬가지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 지금 여기에 샘플로 드러나 있는 이 교재의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올해 2학년 아이 최상위반을 진행했던 아이의 어떤 교재 샘플을 가지고 와봤고요. 사실 이제 최상위반 처음 시작했을 때 한 달, 두 달 정도는 아이들이 이러한 유형의 수업에 조금 적응하기 힘들어하기도 하고 또 숙제량이나 또 빨리빨리 써 내려가야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한 두 달 정도면 아이들 적응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우려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아이들 적응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적응한 친구들은 고등학교에 갔을 때도 특히 자사특목고는 대부분 보고서를 작성을 하거나 대부분의 수업이 선언수령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적응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문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아이들이 문학 작품을 읽은 다음에 화자, 상황, 정서, 태도, 표현법, 시어의 상징성, 해석까지를 스스로 작성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작품 정리에 있어서 주제 정도는 아이들 스스로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기출문제 풀고요. 그리고 논술형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견우의 노래라고 하는 이 작품을 봤을 때 이 시뿐만 아니라 악동뮤지션의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라는 노래 가사를 이 시와 연계해서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방어기제라고 하는 기문학 지문을 또 연계해서 아이들이 이 시를 해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융합적 자료를 통해서 분석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예를 들면 가부터 다를 참고할 때 견우의 노래 화자인 견우는 합리화를 하는지 승화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서술하시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논술형 답안까지 작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요거는 실제 이제 내년부터 2025년부터 고등학교에서도 고교학점제가 실시가 되고 선언수령 문제를 이제 거의 반 의무적으로 출제를 해야 하는데 이건 교육청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학교 선생님들 문제를 출제할 때 참고할 만한 샘플인데요. 제가 이제 요거를 띄워놓은 이유는 저희가 7월에 이미 진행했던 이 최상위반 교재에서의 논수령 문제와 교육청에서 발표한 논수령 사례 문제가 상당히 유사하다라는 점에서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이미 중학교 2학년부터 이런 과정을 미리 연습하게 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비 중이 이제 본격적으로 아이들 성장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중학교 1학년까지는 어쨌든 중학교 1학년이니까 너무 이렇게 아이들 몰아붙여서 하기보다는 조금은 여유를 주고 조금 자유를 주면서 학습을 시켜왔다면 이제 예비 중2부터는 본격적으로 성장해야 할 준비 그리고 학습량을 늘려야 하는 시기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과정은 먼저 내 맘대로 현대시 시즌 1의 시작입니다. 내 맘대로 현대시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따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이들이 현대시를 스스로 읽고 분석한 다음에 영상을 보면서 해설 영상을 보면서 다시 정리하는 방식인데요. 시즌 1, 2권으로 이루어져 있고 총 45작품입니다. 아까 2학년 지필고사에서 보셨던 것처럼 실제 아이들 시험 문제가
중학교에서도 이제 배운 작품 이외 외부 작품의 출제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모의고사에서는 당연히 모르는 작품들이 출제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양한 작품들을 접하면서 스스로 분석을 하고 외부 작품에 대한 대응력을 기르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하는 것이 내 맘대로 현대시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개별 클리닉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원래 평가와 개별 클리닉을 이제 2회로 확대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제 올해까지 원래 중2 친구들은 월 1회를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예비 중2가 되는 친구들은 월 2회 원래 평가와 클리닉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클리닉으로는 아이들의 어떤 성적이나 위치를 점검하고요. 2차 클리닉에서는 매달 학습 상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을 하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현대시 노트 1, 2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아이들이 스스로 분석하는 란이고 똑같은 페이지인데 이 부분은 선생님의 영상을 보면서 다시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현대시 영상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안녕 이제 9번 친구들, 이번 주에도 내 맘대로 현대시 장민혜 쌤이에요. 자, 우리 이번 주에 함께 만나볼 작품은 하종우 시인의 동승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하종우 시인은 우리가 얼마 전에 다룬 적이 있었던 밴드와 막춤이라고 하는 작품을 쓰신 분입니다. 자,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잠깐 보여드렸고요. 아이들이 먼저 시를 스스로 분석한 다음에 이렇게 해설 영상을 보면서 다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원래 평가와 클리닉인데요. 아이들이 이제 매달 저희가 시험을 보게 돼요. 그래서 30문항씩 문제를 아이들 문제를 푸는데 모의고사 형태의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피드백지를 저희가 이원분류표에서 어떤 문제를 출제했는지에 대한 목적에 따라서 아이들이 이렇게 피드백지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틀린 문제를 스스로 오답 정리를 하고 피드백지에서 본인이 어떤 부분에서 이 문제를 실수했는지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를 스스로 분석지를 작성을 한 다음에 선생님과 다시 상담을 통해서 질의응답을 거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아이들 원래 평가와 1대1 질의응답이 한 달에 한 번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나서 1월, 예를 들면 1월 네 번째 주에는 1월 정규과정과 그리고 워크북의 완성도가 어떠한지를 와서 직접 확인을 받게 되고요. 특히 이제 정규과정의 선호수령의 경우에는 수업 시간에 모두 다 아이들의 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별도로 아이들과의 개별 클리닉을 통해서 완성이 어떻게 됐는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에 대한 피드백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정규과정과 워크북을 봤을 때 아이들이 정규과정을 잘 따라가지 못한다거나 워크북에서 너무나 틀린 문제가 많았을 때는 별도의 추가 문제를 통해서 아이들이 이 매달 과정을 조금 더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 이렇게 월 2회 원래평가 클리닉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요 내용은요, 그 성적표입니다. 제목이 조금 잘못되어 있는데요. 아이들 원래 평가를 보고 나면 모든 내용을 저희가 기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성적표의 형식으로 어머님들께 아이들 영역별로 어떤 부분에서 잘했는지 또 어떤 부분은 부족했는지 성적표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런 방식으로 피드백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겨울학기 사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의 학기 대부분이 내신 기간인 점을 저희가 고려한다면 정말 고등 과정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이들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 정규 과정은 정말 몰입해서 학습량을 늘려야 할 때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겨울학기 특강을 준비를 했습니다. 겨울학기 특강 크게 문법과 문학으로 준비를 했고요. 일단 문법의 경우에는 문법 기초와 여기에서도 보면 문법 기본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문법 기초의 경우에는 고등까지 가는 필수 기초 문법인 품사에 집중해서 이 품사를 완전하게 정복하는 것을 목표로 한 수업입니다. 품사의 경우에 우리 아이들 1학년 때 배우는 내용인데요. 실제로 이 품사는 3학년 때 배우는 문장 성분과 연계가 되고 또 고등학교에 갔을 때도 실제로 이제 3월 달에 아이들 시험을 볼 때 이 품사가 문제로 출제가 돼요. 대부분의 학교에서. 그런데 1학년 때 배우고 넘어가기 때문에 아이들이 거의 다 이 품사라고 하는 문법이 휘발된 상태에서 중3이 되고 고등학교 1학년이 됩니다. 하지만 품사가 가장 중요한 문법 단원이라고 하는 점에서 이런 품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친구는 이번 겨울학기 때 반드시 점검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두 번째 문법 기본반에서는요, 이렇게 품사 관련되어 있는 문법 기초를 완전히 이수한 친구들이 듣는 수업인데요.
형태소나 의문이나 어문 규정 등 중학교 2학년, 3학년 내신 선행학습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초문법이 된 친구들이 2학년, 3학년 문법을 선행하는 학습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선행한 친구들은 2, 3학년이 됐을 때 훨씬 더 수월하게 문법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권하는 수업입니다. 네, 그 다음에 문학은 두 파트로 나누어져 있는데 현대시와 현대소설입니다. 현대시의 경우에는 현대시 중등 필수 개념을 아이들이 모두 다 학습을 하고요. 그리고 다양한 작품 분석을 통해서 낯선 작품도 자신 있게 분석할 수 있는 힘을 집중해서 기르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소설은 아이들이 사실 소설을 읽을 때 그 소설에 드러나 있는 어떤 사회문화적인 맥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서 소설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시대적인 배경과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른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고등 필수 문학 작품을 아이들이 분석하는, 집중해서 분석하는 특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좀 풍성하게 특강을 준비를 했고, 이 특강을 통해서 아이들이 예비 중이에서 겨울학기 때 보다 더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좀 튼튼하게 다져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제가 정규과정 그리고 최상위반 새롭게 이루어지는 저희 어떤 학습이나 원래평가 특강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이끌어 주실 선생님을 분원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동 분원입니다. 이주연 선생님 그리고 박찬영 선생님께서 우리 아이들 계속 이끌어 주실 예정입니다. 청라 분원은 저희 새롭게 투입하신 이경민 선생님 계시고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 그동안 잘 이끌어 주셨던 이현경 선생님 그리고 또 이민주 선생님 같이 참여하실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송도 분원입니다. 저희 새롭게 투입하신 정다운 선생님 계시고요. 그리고 황나영 선생님께서 함께 해주실 예정입니다. 이렇게 분원별로 저희 훌륭한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 굉장히 단단하게 잘 지도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겨울학기에 우리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흔히 중2를 중2병이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달리 생각해 보니까 중2가 중2병인 이유, 갑자기 아이들이 변하는 이유는 그 아이들이 성장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겨울학기에도 저희 믿고 맡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